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예. 오늘 방송은 이게 방송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 댓글 올라오는 거하고의 인터벌이 한 30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여기 답변 오는 건 한 30초 이후에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2015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예. 제 옆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하경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어제 권은희 의원님 오셨고 오늘은 이하경 의원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예, 다들 환영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이하경 의원님이 본인의 간단한 소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아세요? 김광진 의원은 유명해서 잘 아시지만 저 잘 모르시죠? 해석 네, 우리 김광진 의원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국회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만날 시간도 있는 여유를 내시고요. 저는 거의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 수다의 달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망치부인 나가셨을 때 그 수다의 달인 별명이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수다의 달인이라는 이름을 쓰셨나요? 별명을? 아니 쓰지는 않았고요. 제가 예. 이제 팟캐스트 이제 그때 나오고 처음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만 기억하고 있죠. 그래도 그때가 최고위원 나오셨을 때 예. 그때인데 그걸로 치면 벌써 한 3년 반 예. 지났는데 그래도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서 검색한 사진하고 많이 다르시다고.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좋은지. 예. 어떤 지은이님 보시기에 검색 다음에 나왔던 사진하고 지금 실물하고 어떤 게 더 나으신가요? 다음 아, 사진. 다음 사진이 더 그래야 돈 주고 찍은 사진의 맛이 있는 거죠. 예. 군포가 지역구시고요. 예. 군포가 지역구에 계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니까 여기 보면 지금 시청자 수가 나오거든요. 컴퓨터로 40분이 들어오셨고 핸드폰으로 93분이 지금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겠죠. 예. 예, 하여튼 좀 더우시면 옷을 벗으셔도. 더우니까 벗어도 되죠. 예. 저 처음이라서. 괜찮아요? 예. 국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현재 틀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더운 관계로 문예상을 받으셨냐는 질문들이 꽤 있으시네요. 예. 삼청대 입법도 하셨고, 예. 문예상 받았죠. 원래 제가 이하경 의원님을 알게 된 것은 시인일 때 알게 된 겁니다. 시인 이하경 의원을 알게 된 건데 사실은 이게 잠깐만요. 예, 시인 이하경 의원님과 YMCA라고 하는 단체의 사무총장님 으로 알게 됐죠. 본인의 살아오신 이야기들 이걸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20살까지는 전라북도 순창 고추장 나오는 곳 아시죠?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요. 18살 때까지. 그 다음에 23살까지인가 광주에서 학교 다니다가 감옥에 갔고, 그래서 32살에 잡혀가다 나오다 공장 다니다 하다가 32살에 나와가지고 YMCA 들어가가지고 33살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 53살 정도까지는 순천에서 글도 쓰고 시민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8년은 서울에 와서 YMCA 연맹 사무총장 했고, 그리고 1년은 지리산에 다시 살려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국회 와서 3년째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군포에 사시는 분 계세요? 여기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군포 사시는 분. 순창 어디가 고향이시냐고.
쌍치에서 태어났고 풍산에서 자랐습니다. 예. 제가 아시는 것처럼 순천 YMC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짧은 기간 재정이사라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경기도의원님이 지금 뭐 문제가 있으셨어요? 경기도의원님 한 분이 실종이 되셨는데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경기도당에 가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네요.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 하여튼 위로를 드립니다. 예.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 작은 시인님, 전라도 순천에 갔다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순천 가시면 저희 사무실에도 좀 한 번씩 들려주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 시민운동 하시는 모습, 그리고 시 쓰시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 제가 20살 청년일 때, 그때부터 한 10년이 넘겨죠, 벌써. 그렇게 계속 시인으로 모시고, 또 YMCA 어른으로 모시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같이 있어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순천과 순창을 헷갈리세요. 제가 순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고추장 유명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순창과 순천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순천향대학교는 순천에 있지 않다는 거, 그거 꼭 알아주십시오. 예. 일단 국회에 오셨는데 지금 상임위원회는 어디에? 정무위원회입니다. 예. 어려워요. 말이 정무위원회 하면 정무라는 장관이 있나? 정무장관은 없잖아요. 예. 근데 정무위원회란 건 있습니다. 음. 그 대상이 총리실이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은행권, 금융권을 전부 정무위원회가 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점 재벌들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 정무위원회입니다. 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는 상임위 소관부처지만 국가보훈처가 공정위원회에 있어요. 정무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방위원회에 있는 저는 항상 국가보훈처를 국방위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 국방부가 이렇게 순직 처리나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좀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위에 계셨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 들어오시고 상임위를 양보해줬다.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원래 안철수 의원과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으셨던가요? 그 안철수 의원 친분은 없었고요. 예. 제가 뭐더라? 텔레비 나올 때 한번 봤어요. 안철수 의원 강호동하고 나왔던가? 누구하고 힐링 캠프 같은 힐링 거. 캠프 같은 예, 거. 근데 그것 보고 존경스러워서 어, 저런 사람 참 존경스럽다 했는데 예.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못 잡으니까 안타깝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무릎팍이랍니다. 무릎팍 무릎팍 도사에 예, 무릎팍 강호동이 나와가지고. 근데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정치권에 참 힘든 곳인데 와서 저렇게 천대받는 것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에이 나야 또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지. 예. 이렇게 하고 넘기고, 사실은 저는 복지위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게요. 저도 알고 보면 이 복지위 쪽이나 아니면 교육문화체육 이런 거에 참 어울리시는 분이신데, 정무위라고 하는 것이 저도 참 쉽지 않은 상임이고 어렵고, 또 항상 이게 숫자만 다루는 거여서 재미없는 상임위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정무위 재밌어요. 왜냐하면 해외 비자금 감춰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 이걸 잡아들이는 것을 감독하는 곳이 정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번 돈 외국에다 빼돌리고 스위스 은행에다 빼돌리고 요즘 뉴스타파에서 예. 그런 기사들 하는데, 문제는 그런 충분한 자료들을 국제 공조관계를 통해서 받아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국회가 힘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 관심이 높습니다. 국회 지금 이제 3년 하셨는데, 내가 국회 들어와서 나 진짜 이런 일 했는데 아직 잘 안 알려진 것 같다. 나도 진짜 이런 일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 있으시면. 제가 만든 법안은 작은 일이었어요.
복지에서 만들 때 예를 들면 중금속 들어간 식품들 중금속 체크하는 일들 예. 또는 장애인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류장에 정류장을 잘 정비하도록 하는 일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정치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뭐 사람들 모르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런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고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정치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너무 큰 일들이라서 쉽지 않은데 우선은 제가 꿈꾸는 일이 검찰총장을 예.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지위를 받지 않는 국민의 검찰총장을 뽑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한번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예.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제도가. 그러나 언젠가는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하도록? 대통령이 임명하죠. 법무부 장관이 하지 제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좋겠다라고 예. 올려주면 한 명을 올린가요? 아니면 추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추천위원회가.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검찰총장이 봤다시피 지난번 최동욱 검찰총장 쫓겨나가는 거 보세요. 좀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다 쫓아내고 대통령의 칼노릇을 하잖아요. 예. 그러나 검찰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나쁜 놈들은 벌을 주고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상을 주는 그런 검찰이야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검찰이 국민한테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는 검찰을 어떻게 만들 거냐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뭘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미국은 합니다. 미국은 그러면 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나요? 검찰총장을? 미국은 단일 국가가 아니고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다 사법체계, 법체계가 달라가지고 연방 검사를 투표해서 뽑고 연방 검사장을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검찰을 움직이죠. 그러면 판사도 뽑는답니다. 미국이 44개 주니까 그걸 전부 모든 주들이 다 모든 주들이 뽑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몇 개 주 정도나?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공부해서 다음에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나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홈피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알리면 알리겠죠? 군포 국회의원이시고요. 이 미국은 52개 주가 있네요. 우리나라가 포함돼서 52개 주래요. 그런가요? 그럼 51개 주 거치겠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사실은 제가 국회 오기 전에 얼굴 알았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이하경 의원님이.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하경 의원님을 제 주례스님으로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하경 의원님의 트위터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잘 모르겠네요. 본인이 직접 하시긴 하신가요? 트위터. 근데 가끔 하죠. 하경일. HACKYOUNG 숫자로 1. 빨리 검색해서 이하경 의원님 트위터 계정 좀 댓글에 좀 올려주세요. 근데 검찰총장이 이제 그렇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권하면. 근데 우리 사실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10년을 했는데 그때도 시도는 했는데 못했던가요? 아니면 시도조차도 못했던 그런 꿈같은 일일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꿈같은 일이죠. 우선 첫째 검사 동일체라고 해가지고 검사는 하나의 기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있으면 다른 데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 검찰 자치를 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으면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이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권력이나 이걸 놓으려고 안 하죠. 어느 대통령도 안 놓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안 놓으려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자율권을 주었는데 오히려 잘못된 노 대통령은 검찰하고 불화한 게 있었죠.
오늘 유학영원님 트위터 계정 올라왔네요. 학영1 HACKYOUNG 1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로우도 좀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시작될 때 알람이 안 떴나봐요. 그래서 알람이 안 떴다는 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모바일 방송이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알람을 지금 꼈다가 다시 킬 수는 없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트위터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망부님 방송이 아직 안 끝났죠? 예. 우리 서로 상도덕을 지켜서 제가 5시에 하면 빨리 끝내실 줄 알았더니 망부님이 방송을 안 끝내주고 있어요. 예. 예. 서로 상도덕을 지키자고 빨리 좀 망부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알려주세요. 알겠죠? 예. 아직 열변 중이세요? 예. 안타깝네요. 빨리 방송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법안 얘기 하셨는데 저도 국회 들어와서 생각해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안이라든가 정치인에게 바라고 있는 것. 사실 저도 국회 와서 뭐 여러가지 비행기에 대한 문제,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 여러가지 것들이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 김광진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떠올리는 것이 수통이거든요. 물 먹는 수통, 군인들의 수통 문제. 이걸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것이 군인들 여름 옷을, 이게 새로 옷을 만들면서 옷을 못 걷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옷을 걷게 해준 거, 이 문제를 저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이야기들,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밀착되는 정치, 그런 것들이 실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의 방향성이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무위에 계시면서 뭐 비자금 이런 거, 해외에 도피된 자금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타파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나 이를 보시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하시는 스위스 비밀 계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더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재밌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료 요구를 할 텐데요. 실제로 자료가 그렇게 개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이상으로 나온 걸 얻기는 쉽지 않을 테고 뉴스타파가 고생한 거죠.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누군가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회에다가 돈 이렇게 감춰놓고 쓰는 일은 위협적인 일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떠들어야 되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거 말고 진짜 그렇게 해외에 돈 이렇게 쌓아놓고 스위스 비밀 계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뭐 지금 뉴스타파가 조사하고 있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요즘 환칙이라는 거 아세요? 뭐 이게 이제 환차익? 뭐냐면 해외에다 해외에다 회사 하나를 만들어 놓고 페이퍼 컴퍼니 이런 뭐 실제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페이퍼 컴퍼니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물량을 많이 내보내 가지고 수출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적게 계산하고 뭐 예를 들면 참 많이 계산하고 외국에다는 적게 계산하고 또 수입도 외국에서 많이 잡고 우리나라 적게 잡고 해서 이렇게 개수 조정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외국에서 자꾸 돈을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려서 그놈 쌓아놓고 국내에 안 들여놓고 그걸 비밀 금고에다가 넣어놓는다랄지 은행에 넣어놓을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가능성은 참, 근데 그걸 어떻게 뭐 다 일일이 모든 회사의 자금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 아까 정무 이야기 하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대리점들한테 물량 밀어내기를 한다거나 또는 하도급 회사한테다가 예를 들면 수익률을 딱 일정 정도 이상 못 내게 단가를 몇 개월만 한 번씩 후려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 정무위에서 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이라고 하거든요. 대기업들이 또는 기업들이 부당행위, 부정행위 하는 것을 다
그 적발해서 고발하고 벌금 때리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충분치가 않아요. 근데 저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돈을 나눠주는 일이지만 예. 기업이 국가 경제를 너무 독점 재벌 위주로 만들어서 국가의 올바른 경제 성장을 막는 일도 그 중요하거든요. 예. 그 제대로 규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무위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저는 을지로위원회는 다들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죠? 근데 을지로위원회가 각자 의원들이 담당하는 그 파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안들을 담당하는 담당 의원이 있는데 저는 용산에 있는 화상경마장 이걸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관련한 기자회견도 하고 제가 다음번 방송에 한번 화상경마장 문제를 좀 여러분과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걸 하는데 정무위에 계시고 뭐 하니까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을지로위원회 안에서도 조세 문제를 담당하시던가요? 무슨 소위 위원장 저는 예, 하시죠? 가계부채위원 가계부채 예. 소위 위원장을 했고 현재는 지금 이제 아모레 제가 맡아서 그때 예. 아모레 대리점들 부당거래 하는 것 시정하는데 했고 지금은 또 CJ에 예. 대리점과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CJ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CJ 자회사한테 이렇게 물건을 몰아주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재벌 기업들이 끼리끼리 자기 내부에 주고받고 못하게 하고 예. 일반 그 소상공인들한테도 열 수 있도록 예. 그런 일들. 그 CJ가 CGV라고 하는 극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영화만 이렇게 개관을 열어주고 또 뭐 예술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잘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공정거래가 위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상업행위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아니, 방법이 그래도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안이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제가 그 한번 언론에 놨어요. 예. 그다음 자세한 자료는 내가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독점 재벌들의 횡포죠. 자기 회사에서 영화 만들고 자기 회사 영화관에다가 자기 회사 영화만 걸고 예. 군소 영화사들이 만든 영화는 안 걸어주고 이건 공정거래를 망치는 거죠. 그러면 산업이 죽어버리죠. 영화 산업이. 근데 그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CGV가 내 극장에 이 영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많이 걸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같은데. 그러나 독점 규제법에 의해서 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가 그 현대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다만 전부 현대 자동차를 실어나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배로 실어나르고 그러면 이건 공정거래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현재 몇 프로 이상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우리 흔히들 그 한국 영화 스크린 커터라고 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 정도 한국 영화를 걸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은 어떤 영화 특정한 영화가 뭐 50% 이상의 관을 독점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내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예. 다음에 그런 이야기 그런 할 게 수 있어요. 법으로 현재도 명시되어 예, 있어요. 예, 예. 그렇구나. 아까 그 검찰총장 얘기 이제 하다가 좀 더 그 다른 얘기로 좀 넘어왔는데 검찰총장도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면 재판관도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도 국민이 뽑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먼저 이제 검찰총장이 이렇게 직선제로 문민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좀 더 있으신지. 이 검찰총장은 범인을 잡고 기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판사들이 아무리 그 재판을 하려고 해도 검찰에서 기소해서 올려주지 않으면 기소를 해주지 않으면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죠.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검찰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불기소 처리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중요하죠. 이게 지금 이 법을 발의하신 분도 있으신가요? 검찰을 좀 문민화하자 이런. 아직 없을 겁니다. 아, 그럼 한번 발의를 빨리 좀. 근데 이제 검토하니까 그 법 체계, 법 논리상 너무 벽이 많아가지고 예. 쉽지가 않아서 지금 발의해놓고
무시되면 안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발의하면 검찰이 뒷조사를 할까 염려되셔서 발의를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뒷조사 해도 좋아요. 지금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리해버리고 사면 관련자는 억지로 또 기소하고 또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물타기 하기 위한 탄압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화제로 넘어가서 요즘 국회법 개정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기사로는 듣고 또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훨씬 높아져요.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인기는 훨씬 더 높아지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혼내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가 봐요. 근데 사실 저희도 보면 삼권 분립의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왜 지금 이게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야당이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국회의원 이야기니까 아전 인수격으로 들릴지 몰라서 조심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폰만 잡고 다닌다는 국민들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 보내놨더니 맨날 싸움만 하고 뭐 하는 건 없어. 이게 국민들의 인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혼내주니까 기분 좋은 거죠. 그런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그러나 실제로 현재 국회가 왜 국회법 처리를 했는지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했는지를 자세히 알면 이해를 하실 텐데 그거 다 알기 공부하는 것 귀찮잖아요. 저희들도 국회의원이니까 신경 쓰고 하지. 이렇게 하루하루 직장 다니신 분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마 제대로 알면 그러실 수가 없죠.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여주세요. 왜 이게 삼권 분립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요. 4대강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22조를 단 3년 만에 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 있을 때 궁금했어요. 어떻게 22조라는 돈을 3년 만에 쓰는데도 국회가 아무 일도 못했을까 하고 들어와서 이미경 의원님들이랄지 이런 분들 국토에 계신 분들한테 물으니까 국회가 제어할 수가 없대요. 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시행령 안에서 돈을 써버리니까 국회는 보고만 할 뿐이지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해라 하는데도 시행령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KTX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도 그러면 국토위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단순히 철도청장이 그쪽에서 수서에서 출발하는 그 선을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권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제 시행하는 방식의 세세한 규정들 이런 것들은 시행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 이렇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오랜 진통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심지어는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물러나기도 하면서까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법을 만들어도 예를 들면 첫째는 시행령을 안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끄는 거죠. 시행령을 나중에 천천히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만들어도 우리의 취지와 법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시행령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대통령이 하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금지하거나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를 어긋나는 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는 시행령 세부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것을 수정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국회도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만들 수가 없어요. 헌법을 위배되는 법률은 충분히 다
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달라. 그래서 국회 입법권에 대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행정 행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파마한 게 아니고요. 약간 원래 곱슬머리인데 이게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곱슬머리들은 이렇게 약간 머리가 조금 더 꼬글꼬글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아직은 여의도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 컴퓨터로 190명 정도가 보고 계시고 핸드폰으로 한 300분 정도가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에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제가 민족문학 작가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순천 지부, 그걸 지부라고 하나요? 하여튼 예, 지회. 순천 지회의 회장님도 하셨고 그때 제가 시 배우는 아카데미에서 시도 배우고 했었는데 혹시 뭐 좋아하시는 시 혹은 본인의 시 중에 하나 이렇게 낭송하실 만한 거 있으시면 낭송까지는 못하겠고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제목 어떤 시? 내 시에 제 시에 초생딸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오행시가 되는데 제가 그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딸이 그 방에서 자고 있는데 달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여름밤에. 그래서 딸이 이렇게 옹크리고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모습을 시로 쓴 건데 그게 마치 초생딸을 갖다고 해서 초생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쓴 시인데 틀릴까 싶어서 제가 낭송하는 것은 안 할 테고 시가 너무 좋은 시 많죠. 그 한용운 그 스님의 님의 침묵이랄지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제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푸른 길을 걸어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정지용의 향수도 좋고 그 시가 요즘 세상에 돈 안 되는 거 뭐 시 왜 읽어? 왜 봐? 하는데 시를 읽으면요 그 노래 들을 때 아름다운 노래 들으면 가슴이 찡 하면서 행복해 있잖아요. 좋은 시도 그 이렇게 낭송하는 것을 듣는다랄지 조용히 읽으면 응어려졌던 마음이 확 풀리면서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악, 미술, 뭐 시 이런 예술이나 문화는 요즘 세상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다 학교에서 폐지해버리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사랑도 하고 뭔가 가슴속에 행복함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새끼 먹었다고 인간이 다 아니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음악도 듣고 시도 써보기도 하고 듣고 또 미술도 그려보고 하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밥과 시와 사랑 이런 것이 함께 잘 어우러진 세상이 훌륭한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자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예, 제가 방금 이하경 의원님의 시를 하나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순천이라고 하는 곳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순천 가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순천이 요즘은 내일로라고 하는 기차 타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가는 여행지로 많이들 가요. 그래서 순천 가시면 순천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많이들 그래도 가보셨네요. 순천에. 그리고 순천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제 조성된 곳이고 갈대밭이고 또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순천의 정원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곳도 연결돼서 있는데 사람의 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순천과 관련한 순천만과 관련한 시를 쭉 쓰고 또 그곳에서의 사진들 그 순천의 모습들을 이렇게 시와 사진집을 같이 해가지고 낸 책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이 나온 게 꽤 오래 전이에요. 이것도 나는 나온지도 모르겠다. 2002년도인데 이때 발간사를 누가 썼냐?
발간사를 여기 보실지 모르겠어요? 예. 짜잔. 예. 발간사를 여기 이하경이라고 되어 있죠. 예. 발간사를 쓰셨습니다. 비상을 꿈꾸는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시가 한 편 있어요. 이하경 의원님의 시가. 그래서 제가 신앙송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예. 도요새 이하경. 새 중에 도요새라는 이름의 새가 있다. 도요새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어서 그 생김새와 크기에 따라 민물도요, 새가락도요, 좀도요, 삑삑도요, 깜짝도요, 노랑발도요, 뒷부리도요, 큰 뒷부리도요, 청다리도요, 중부리도요, 마도요, 흑꼬리도요. 이름도 색색까지 꽃처럼 제각각 다른데 대충 두 손으로 안으면 목련 봉우리만한 것까지 있는데 손으로 들어올리면 그거나 거지반 달걀 하나 정도 무게라는데 그것들이 찬바람 불어오면 먼 시베리아에서부터 날아와 내 사는 동네 가까운 바닷가에 내려와 쉬면서 배를 채우다가 눈발 내리기 전에 다시 떠올라 싱가폴까지 날아간다. 한 일에나 열흘 쉬지 않고 까마득한 바다 위를 날아간다. 거기서 한 번 더 내려 배를 채우고 몸을 추스린 다음 다시 일회를 날아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날아간다. 달걀보다 가벼운 것, 아니 연꽃보다 가볍고 목련보다 가벼운 것, 달밤에 마당 어귀에 내리비치는 달빛보다 가벼운 것, 그것들이 한 점 획을 그으며 드넓은 대양을 날아간다. 아하, 내가 사는 곳 가까운 바다에 아직도 그런 꿈꾸는 것들이 살고 있다니. 아직도 무언가를 그리며 허공 그 막막한 속을 날아가는 것들이 있다니. 아, 예. 이런 시입니다. 도요새라고 하는 시인데요.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예,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이 책에 잘 찾아보시면 없어, 이제 없어.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김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도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쓴 시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자, 제가 김광진 의원님의 시를 읽습니다. 순천만에서 친구 너와 함께. 이거 순천의 이야기입니다. 동천과 이사천이 합치는 순천시 도사동 대대포구 그곳엔 갈대가 수문장으로 바다와 강을 지킨다.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 풀 죽은 친구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어미의 작은 깃을 여미는 곳 바람결에 빛나는 순천만에 갔다. 달물이 물빛에 비치던 시간 달맞이꽃은 몽글몽글 피어나고 강과 바다가 은밀히 만나 서로의 가슴을 탐하기 시작하면 갈대들도 여러워 몸을 세우고 가만히 가릴 곳을 가린다. 강 너머 수운등이 어느 동네인지 몰라도 갈대의 울음을 듣지는 못해도 서로의 몸에 자신을 의지하고 잡초도 꺼리는 짠물 먹는 갈대처럼 흔들림이 아름다운 우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읽는 것이라며 흔들림의 이유를 인지한다. 별똥처럼 멀리서 새들의 기적이 들린다. 희미하게 웃어주는 내 미소가 들린다. 예, 갑자기 신앙송 하는 자, 여러분 박수. 예. 신앙송 하는 방송이 됐는데요. 저희가 신앙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 방송이 추천 억수로 받는 방송 1위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사실은 편하게 그 정치라고 하는 것도 크게 그렇게 딱딱하고 높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하경 의원님 모셨으니까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또 나눌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이하경 의원님께 묻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질문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하경 의원님은 친노다, 대표적인 친노다, 이런 그 말들도 많고 뭐 한데, 실제로 저희 당에서 친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그리고 친노라는 것은 정확히 뭐인지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친노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게 좀 하시겠어요? 글쎄, 친노라는 말이 요즘에는 나쁜 말로 쓰이잖아요. 친노는 뭔가 나쁜 거, 완전히 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소위 새정치연합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 이렇게 하면 나는 친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한 번도 그 예결산 위원을 들어가보지 못했거든요. 아, 올해도 못 가셨어요? 올해도 안 넣어주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내년 총선이니까 이번엔 지역구원들 빠진 사람을 좀 넣어주라. 그래야 나도 좀 예산 따왔노라고 말할 게 아니냐. 올해도 안 넣은 것 보면 친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친노거든요. 왜냐?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아니까. 그리고 좋아했으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임을 내가 대통령 돼서 잘한 게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힘들 때 제가 만났어요. 그 3당 합당이라는 거 아시죠? 예. 예를 들면 그 야당이 그때는 두 개 있었어요. 김영삼계 야당하고 김대중계 평민당이 두 개 있었잖아요. 통일민주당하고. 근데 노태우 대통령 정당이 하나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김종필 정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당 두 개, 오늘날 같으면 야당 두 개, 네 개가 적절하게 이렇게 갔었는데, 어느 날 노태우 군인정당, 뭐 광주 학살 정당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협조했던 김종필 정당, 그 다음 민주화운동을 함께 온 김영삼 정당이 셋이 묶어가지고 합당을 했죠. 집권 여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김대중, 그렇죠. 예. 김대중 대통령만 이제 꽁 떨어진 매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에 국회의원을 했죠.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이 추천해서 그 야당의 아주 예. 새로운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안 따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안 따라가면 죽음이잖아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꼼짝마 하니까 아이 뭐 국회법 자기들이 통과시켜 놓고 그 의결 안 한다고 해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권력이 무서운데 그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김정길 뭐 몇 분들이 안 따라갔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음에 이제 공천도 못 받고 국회의원도 못 되고 힘들 때 제가 그 당시 여수 IMC의 사무총장이었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런 분들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모셔서 힘을 주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초청 강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양반한테 우리가 밀 테니까 그 열심히 하시라 격려하자 해서 여수에 모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예. 그게 몇 년도인가요? 연도로 치면 대략 1990년대 그 초반일 거예요. 90년대 초반. 3당 합당 예. 이후니까 예. 그 뭐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3당 합당이 예. 몇 년도에 됐는지. 3당 합당이 몇 년도인지 한번 좀 검색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여수에 오셔가지고 하동 백사장에 가서 그 여름날 예. 저녁에 그 하동 백사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께 강의를 했어요. 3당 합당이 뭐가 잘못됐고 우리는 지역 감정을 해소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예. 했는데 그 위에는 경상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주최자는 그 YMCA 사람이니까 예.
경상도 사람들 앞에서 3당 합당을 지지한 사람들이죠. 1990년이라고. 예.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당 합당의 부당성을 주장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동에 가서 제첩국 사드리고 예. 또 밤에 서울 그때 완행열차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표를 10시 몇 분 차를 끊었는데 강의 끝나고 하동에서 구례까지 제가 차를 몰고 갔어요. 예. 얼마나 세게 밟았든지 이 양반이 피곤하니까 졸고 있다가 한참 달리는데 열차 시간 맞춰야 되니까 예. 아, 총장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지가 아이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가자. 예. 그런 기억이 났고 그래서 참 그분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요. 근데 그런 분이 내가 좋아했죠. 그래서 그 광주 경선 일어나기 전에 순천에서부터 이 양반 우리가 격려하자 밀자 예. 이랬던 분이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친노지 뭐 어쩌겠어요. 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 없으시죠? 없죠. 예. 계속 YMC 활동 하셨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계속 Y 활동을 하고 그렇죠. 계셨던 거죠? 예. YMCA 회원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여기 듣고 계신 분 중에 YMCA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전국에 다 지역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YMCA가 뭐 순천 YMCA, 서울 YMCA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하경 의원님은 여수 YMCA와 순천 YMCA 활동을 사무총장 하고 계시다가 전국의 YMCA, 대한민국 전체 YMCA를 통틀어서 이걸 하고 있는 YMCA 사무총장님을 하셨어요. 여기 생각해봤어님이 여수 YMCA 회원이시라고. 알겠는데. 예. 예. 그렇게 하시다가 오셨는데 제가 YMCA 활동하시면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눕자 행동단이라고 하는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예. 그렇죠. 촛불시 많고 뭐 하던 광우병 파동 있고 하던 시기인데 눕자 행동단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막 병원 가서 계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상황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그 광우병 파동 때 그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그 시위를 광화문에서 거의 한 달을 했었잖아요. 2008년도에. 그런데 YMCA 우리 사무실이 바로 시청 부근에 있어요. 플라자 호텔 뒤에. 그러니까 매일 가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녁만 되면 경찰들이 시위대들을 막 물대포 쏘고 두드리고 잡아가고 하니까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평화행동으로 해서 폭력을 막자. 그래서 그때 6월 말쯤인데 그날 저녁에 YMCA 회원들이 쭉 이렇게 작은 그 몸에다 붙이는 그 눕자 이걸 써가지고 한 몇백 장 가지고 가서 전부 이렇게 원하는 사람 나눠줬어요. 그래서 앞에서 경찰이 오면 우리는 누워버리자. 몸으로 막지도 말고 그냥 아예 몸으로 누워버리자. 막지도 말고 그 간디에 무장, 비폭력 무장을 하자. 했는데 그 골목으로 나와가지고 막으니까 그냥 짓밟고 간 사건이죠. 그때 생각은 그렇게 하면은 설마 밟고 가겠냐 이 생각으로 하신 거죠? 그렇죠. 참여정부 때 경찰은 절대 시위해도 이렇게 몽둥이로 패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가이드라인 쳐가지고 그 길가로 나오지 말고 그 이렇게 무사하게 하도록 했지.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게 소위 군사정권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이 짓밟냐 했는데 짓밟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 진짜 상식적으로 그 눕자 행동단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그리고 뭐 시민들이 나서서 한다면 그걸 군홧발로 이렇게 군홧발은 아니죠. 경찰들이 이렇게 밟고 오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사실은 YMCA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위치면은 대한민국 시민단체에서는 그래도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처참하게 이렇게 밟게 돼서 그때 막 병원에 있는 것이 영상에도 나오고 그 병원에 막
외국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도 네.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엠네스티에서 와가지고 예. 인터뷰도 하고. 그게 참 사실은 몇 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전 일도 아니고 군사 독재 시절의 일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그 암흑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이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하는 것으로 계속 바꿔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염려와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돼 가는데요. 뭐 방송 이렇게 해보시면서 느끼는 생각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거나, 혹은 좀 미진해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한번 또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있으시면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께서 아마 많이 지치실 거예요.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저도 국회에 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국회에 오니까 3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당이 반대하면 아무 법도 통과가 안 돼요. 참 이거 어떻게 푸나.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정치를 욕만 하고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세상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욕을 하면서도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신문도 읽고,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신문을 읽어야 되겠죠. 신문도 읽고 생각하고 주변에게 전달하고 해야 될 테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야 돼요.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 너무 힘들다, 좀 고쳐달라. 저는 그 지역구에서 거의 돌아다니면 수많은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수첩에다 전부 적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죠. 예를 들면 저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그 사건이, 민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법을 만들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소수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지, 국민의 7, 80%가 통과하려고 하는 법은 다 됩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직선제,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검찰총장 안 되겠다, 직선제 해라, 이것이 우죽순 국민의 여론이 되면 직선제 해야죠. 그 법을 전부 고쳐야 되는 거죠. 행정체계도 고치고. 그 다음에 4대강 저렇게 녹조가 많은데 그거 다시 소통해라, 4대강 좀 뜯어내라 하면 그거 법 만들어서 뜯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다수로 만들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을 여당도 받을 수밖에 없는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여당이 한석만 많아도 안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국회법을 의결해놓고도 노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정치가 막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욕은 할 수 있어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조금씩 하는 사람들에게 늘 격려하자.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하경 의원님과 오늘 1시간 같이 했었는데요. 아마도 기회가 되시면 또 다음번에도 나와주실 거죠? 예. 언제 김광진 의원님한테 보험 넣어가지고 피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문자로 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아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하러 와서 해드릴게요. 예. 보험 넣는데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가 실손보험이라고 넣잖아요. 건강보험 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건강보험이 현재 한 60%만 되니까 나머지 100만원 나왔는데 40만원 내가 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드니까 건강보험 대신 실손보험이라고 넣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 보험회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보험료가 많이 나오니까 안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약값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제가 금융감독원에 막 질의해가지고
유명한 보험회사가 다시 그걸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법도 만들지만 잘못된 일을 국회의원들한테 일러버리면 저희들이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가가지고 그 감독청 불러다가 막 이거 이치로 따져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고쳐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금융기관 상대해가지고 피해보신 분들, 보험회사 상대해서 피해보신 분들, 또 대리점이나 하도급 하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 대리점 뭐 했는데 돈을 떼어먹고 뭐 물건값을 깎는다, 이런 분들 전부 여기 김광진 의원실로 이렇게 넣으시면 제가 받아가지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이래? 안 고쳐! 하면 고쳐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면서 민원이 있으면 다 올려주세요. 예. 그 사실은 원래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보험 얘기 하기 위해서 한번 모셔야겠다 이렇게 공지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기본적인 살아가는 얘기 좀 소통 차원에서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현안을 가지고 한번 보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실은 저도 상임에 있어 보지만 제가 일반 시민으로 살 때는 국방위의 디테일한 부분들 뭐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두루둥실하게만 알게 되죠. 근데 상임위 활동을 한 1년 2년 하게 되면 문제점들이나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의견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이후에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보험회사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관련한 대기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하도급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던 분이 있으면, 그리고 주위 분들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노동부나 금감원이나 이런 데 신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국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 그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저희 방이나 아니면 이하경 의원실 전화번호는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사무실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한번 모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또 국회의원을 만나서 진짜 내 속사정을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쉽게 만나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연락하시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을 듣고 할 수 있는 범위, 합법적인 범위 아니라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한 것이 있으시면은 이하경 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또 해결해 드리고, 농해수위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을 소개해 드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지역구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지역구와 상관없이 다 모든 분들을 연결해 드릴 수 있고, 또 법적으로 제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모두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염려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PC로 211분, 모바일로 300분, 그리고 중계방에 77분 해서 687분이 추천도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일 방송 시간은 사실은 원래 이제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멈춰 있다가 다시 이제 오픈하게 돼가지고 밀려 있었던 일정들이 많이 이제 잡혀졌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있고 또 정보위원회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낮 시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황 봐서 저녁 시간에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또 봬요. 예. 인터벌이 있으니까 한 30초 정도 후에 방송을 끄면 됩니다.